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서 수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유승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안내드릴 내용을 제가 PT로 따로 준비했었는데 아마 책자를 보시니까 순서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PT를 좀 이동하면서 책자에 맞춰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기부 지원 시책은 지금 정책 포트폴리오를 설명드리면 수출 영역별이라고 표현한 거는 저희가 정부 해외 마케팅 작업 직접 지원해주는 수출 바우처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좀 이따 수출 바우처 사업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보시면 지원 정책이 수출 영역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회사의 직접 수출 지역 전년도 수출 실적 기준으로 해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단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서 1억까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수출 단계별은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수출 국가 인증인 해외 인증부터 또는 해외 진출 거점인 수출 인큐베이터까지 이렇게 지금 패러다임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출 바우처 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은 중기부 대표 해외 마케팅 예산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년도 수출 기준으로 해서 업체별 마케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올해 지원 규모는 1,075억으로 한 대략 3,970여 개사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금 참고로 1차 사업은 1월 12일 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가 진행 중이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신청 못 하신 기업은 4월 달에 2차 공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출 지원 활용 기반 사업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4월에 공고를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출 준비 과정, 그다음 바이오 거래선 발굴, 계약 체결, 그다음 해외 진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제 운송비가 많이 상승이 돼서 국적 운송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메뉴판을 통해서 서비스 메뉴를 활용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올해는 국제 운송비 상승으로 인해서 물류 전용 바우처라고 1월 24일 날 공고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물류 비용만 지원한 사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수출 지원 활용 기반 사업에 공고를 보시면 되고 혹시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국가 간 항공 해운임을 조건하는 인커텀즈 운송 조건 보시면 C나 D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1월 24일부터 신청을 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1월분 수출 선착권부터 신청해서 정산이 가능하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우리 회사가 수출 부담하는 C나 D 조건으로 해서 국제 운송비 부담이 되는 기업들은 바로 신청해서 정산까지 가능하니까 이거 눈여겨보셨다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우처 사업은 1년에 2번 하는 거여서 보통 전년도 10월 때 공고 나고 그다음에 하반기는 이제 4월, 원래는 5월인데 이제 4월로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 지금 수출 컨소시엄인데요. 그다음 페이지 248페이지죠. 이 컨소시엄은 유사업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외 바이오 발굴부터 계획 체결까지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주관기관이나 협단체가 정해져 있어서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 쪽에 들어가시면 1월부터 주관단체나 협회에 국가별 품목별 모집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진출하는 국가나 또는 품목별 내용을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전자상거래 250페이지입니다.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온라인 시장이 많이 커졌죠. 그래서 온라인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서 글로벌 플랫폼 자사문 진출이나 공동물류 또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에 진출해서 판매가 필요한 기업들은 쇼핑몰 활용 판매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사가 쇼핑몰을 구축해 있는데 이거를 기술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사몰 활용 판매 쪽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들을 보시고 밑에 보시는 홈페이지 쪽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내용은 고비즈 코리아 쪽에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쪽을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규모는 317억에 5,800개사 지원되어 있고요. 이거는 홈페이지 쪽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해외 규격 인증 혜택 지원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산품을 생산 제조하는 업체들은 수출 국가의 인증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153억에 640개사를 지원할 예정인데 인증에 필요한 시험비나 인증비, 심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지금 1차가 1월 20일 날 마감해서 현재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2차는 이제 4월에 공고 예정이니까 그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그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셨다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사업인데요.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사업은 그 수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사전에 선발을 해서 저희 중기부나 또 마케팅, 중진공, 마케팅이라든지 자금 지원을 우대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도 보면 수출 프론티어나 기타 비슷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유망 기업이라든지 사전에 발굴을 해서 그 업체가 정부 정책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이런 마케팅이나 자금 지원을 돕고자 해서 사전에 설발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업 그 신청 기간은 지금 올해는 6월부터 모집 공고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는 그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보시고 6월 중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500만 불 미만 기업이 신청 대상입니다. 다음은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수출 기업들이 그 마지막에 하던 진출을 특히 해외 진출, 해외 법인 설립이라든지 해외 거점을 활용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 사업인데요. 그 인큐베이터 운영하는 게 세계 12개국에 20개소에 250개 정도의 독립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현지에서 사무실을 구축해 놓고 현지에서 영업을 한다든가 또는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바이어 거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지원해 준 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창업보유센터처럼 해외 쪽에 이런 그 사무실을 임대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연정 수수료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임차료 외에도 사무공간 외에도 공동회의실 또는 각종 법률이나 회계 이런 서비스 정보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해외 거점이 필요한 기업들은 이걸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1페이지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컨소시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보면 주간기업이 여기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중견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이미 거점을 두고 그 특성 있는 그 중소기업 제품들을 묶어서 해외 마케팅을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리 연계 사업이나 또는 해외 홈쇼핑, 국내 홈쇼핑사가 해외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계해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특히 소비재 생산 기업들은 마케팅 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업 신청은 그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브랜드 육성 관리인데요. 그다음 페이지. 이 사업은 아무래도 해외 인지도가 부족한 예를 들어 우수한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인지도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부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보정하는 공동 브랜드인 브랜드 K를 선정을 해서 해외 판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2년간 브랜드 K 로고를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 홍보관도 운영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홍보하려고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브랜드 K라는 그 로고를 활용해서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활용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신청은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브랜드 K에 선정된 기업들은 또 수출 바우처라든지 해외 규격 인증에 가점으로 우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책자에는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불 미만 기업들은 아까 수출망 지정 사업을 통해서 마케팅이나 보증 지원에 우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500만 불 넘는 업체들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상반기가 2월 9일 오늘 마감인데요. 오늘 마감인데 이거는 이제 500만 불 업체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이제 지정을 해놓고 그 업체들은 수출 바우처라든가 또는 보증 지원할 때 가점이나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500만 원 업체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경배 사무관입니다. 앞에서 R&D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판로 분야라고 했는데 R&D에서 이제 자금 지원 받아서 기술 개발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팔아야 되잖아요, 민간 부분에. 그런데 이 판로가 힘들 때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신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제 마케팅을 해주는 게 이제 공공구매 제도인데요. 이 공공구매 지원 제도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 정식 법명령은 뭐냐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고요.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판로 지원법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제 기술 개발한 기업들이 판로 개척 힘들 때 공공기관들이 대신 일정 부분을 그 제품을 사주무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초기 판로를 거기 지원해 드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민간 부분에 진출해 드리는 걸 지원해 주는 제도가 공공구매 지원 제도입니다. 공공구매 지원 제도는 뭐 구매 목표 비율 제도, 뭐 중소기업 장 경쟁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목표 비율 제도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설명해 드릴 그 기술 개발 제품 뭐 우선 구매 제도라든가 시범 구매 제도가 왜 효과가 있냐 하면은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거기 자기 자신들이 구매하는 목표의 일정 비율을 거기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들은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이제 그 구매 기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기술이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설명해드릴 그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은 그 판로 개척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크게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게 뭐냐면은 중소기업장 경쟁제품 제도라는 게 뭐냐면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러니까 크게는 200여 개 제품, 그 세부적으로는 600여 개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뭐 이런 생수품이나 뭐 이렇게 PPT 이런 포인터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은 공공기관들은 반드시 거기 살 물건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을 통해서 그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들이 그 제품을 뭐 이 아이시스인데 뭐 제주 뭐 삼다 풀무원 이런 대기업 제품을 살 수는 없고 무조건 중소기업 제품을 사야 한다라는 게 중소기업장 경쟁 제품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고요. 작년에 3년이 끝났고 올해부터 다시 그 새로 600여 개 제품을 그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중소기업장 경쟁 제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하시면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라고 SMPP라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중소기업장 경쟁 제품이다. 그러면은 다음에 하실 일이 뭐냐면은 이게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장 경쟁 제품을 반드시 구매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구매를 하는데 아무 기업 제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은 다 살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한테만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여러분들의 제품을 납품하고 싶으시면은 사전에 반드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고 계셔야 됩니다. 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작년까지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이관되면은 발표를 할 텐데 지금 업무가 이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현재까지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급하고 있고요. 발급 기일은 법상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 경제부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받는데 거기 무료는 아니고요. 제품당 15만 원. 근데 이제 창업 기업이라든가 처음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받는 기업이면은 그 일정 정도 그러니까 무료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일정 정도 뭐 이렇게 10만 원 또는 이렇게 깎아드리는 거니까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지금 오늘 수요일인데 금요일날 그러니까 오늘 공고를 봤는데 금요일날 우리 회사 내가 이 입찰에 들어가면 무조건 내가 낙찰이 될 것 같은데 딱 들어가려고 봤더니 직접 생산 증명서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진짜 피를 토할 노릇이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전화하셔가지고 뭐 이틀 후에 공고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일 걸리는데 2, 3일 안에 해줄 수 있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리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하고 계시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절차가 있습니다.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없는데 급박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은 그 SMPP라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신청을 하시는 건데 신청을 하실 때 그 공고문을 같이 거기 첨부를 같이 하시고
거기 중소기업 중앙회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급하게 하려니까 좀 빨리 해줄 수 없느냐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빨리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빨리 해드려도 물리적,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적으로 직접세습 확인 증명서를 꼭 갖고 계시라고 여기 조언을 드립니다. 이 중소기업자의 우선조달 계약은 뭐냐면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 아니어도 일정 금액 미만은 공공기관이 대기업하고 계약을 먼저 체결하면 안 되고, 중소기업이 납품할 수 있는 점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 제도거든요. 이거는 금액인데, 여기서 이제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이라고 써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나라가 WTO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WTO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자국 내에서 공공기관이 입찰하는 모든 입찰은 외국 회사한테도 오픈을 해야 돼요. 근데 나라 간 협정을 맺어가지고 일정 금액 미만은 자국 내 기업에서 뭐 일정한 기업 규모하고만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2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2년간은 2.1억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또 2.1억 미만하고 1억 이상 2.1억 미만은 중기업, 1억 미만은 그 소기업 소상공인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중소기업 하면 하나로 뭉뚱그려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기업 체계가 간단하게 다 아시겠지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현대 삼성처럼 대기업 집단, 소위 말하는 재벌이죠. 그 다음에 대기업, 일반 독립된 대기업, 중견기업, 그 다음에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나눠집니다. 그 기업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1억 미만은 소기업, 소상공인인데, 이건 이제 그 매출액에서 이제 계속 달라지는데, 소기업, 소상공인 하면 10억 미만이 이제 소기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까 R&D 설명 들으실 때 되게 자세하게,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뭐 중소벤처기업부, 경가원, 경기TP 이런 데서 R&D 기업들에서 되게 많이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자금을 막 거기 받으셔가지고 개발한 다음에 판로를 개척하고 싶은데, 공공기관에 내가 이제 딱 갔어요. 가서 이제 담당자한테 만나주지도 않고, 담당자가 이제 저 물건 팔러 왔습니다 그러면 뭔 물건인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를 활용하시라고 만든 제도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 포인터를 개발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눈으로만 보고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가지고 포인터만은 여기 경가원에 팔고 싶은데, 경가원에 갔더니 작성인 취급하고 뭐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다 그러면은, 거기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SMPP라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조합 정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공공기관은 의무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구매할 물건 계획을 사전에 홈페이지 올려야 됩니다. 저기 그 SMPP 상에.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께서 그 계획을 쫙 보시다가 이거 우리 회사 제품 구매하려고 그러네? 구매할 계획이 있네? 그러면은 그 공공기관 직접 찾아가지 마시고요. 만약에 경가원에서 여러분이 만드는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경가원 담당자 직접 찾아가지 마시고 SMPP에다가 거기 경가원에 공문 좀 보내주세요라고 저희 중소벤처 경기청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경기청은 뭐냐면은 그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거기 지방청이겠죠. 그러니까 경가원에 물건을 팔고 싶습니다 딱 올리시면은 경가원 담당인 경기청에 그가 내려와요 그게. 그러면 저희는 그걸 받아가지고 경가원에 공문을 보냅니다. A라는 업체가 거기 당신네 공공기관에 팔고 싶어하니 협의를 해서 그 맞으면은 계약을 맺으세요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여러분들한테도 경가원에 공문을 보냈으니 거기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계약을 한번 체결해 보세요라고 공문을 보내드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무턱대고 공공기관 가가지고 막 문 두드리고 애태하실 필요 없으시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좀 판로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1년도에 저희 경기청에다가 공공기관 여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신청하신 업체들이 60몇 개 기업이 되시고, 저희가 이제 공문 보내서 직접 계약 체결하는 금액이
14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그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술 개발 제품 무조건 다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능 인증이라든가 NET, NEP, GS 이런 그 이런 인증을 받으신 그 제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시는 걸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 제도는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제도하고 거의 비슷한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들 보면은 거기 회계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공공기관하고 정부 기관은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 난 감사를 받아야 돼. 감사원 감사 받아야 되고 내부 감사 받아야 되고 이러거든요. 이게 전임자가 이 A 포인트를 계속 사왔어. 그러면은 후임자도 특별한 이유 없으면 이걸 사요. 근데 만약에 A 살 걸 안 사고 B 살 걸 샀어. 그러면은 이제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너 왜 B 거 샀어? 뭐 또 왜 수의 계약했어? 무슨 특혜 준 거 아니야? 나 아무 특혜도 안 주고 진짜 이 기술이 너무 좋고 막 눈으로 막 이렇게 막 포인트 나고 막 이렇게 빛이 나가고 막 이래서 샀는데 그걸 안 알아주고 감사원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막 귀찮게 하니까 나 귀찮은 거 싫어. 그래서 그냥 해오던 대로 구매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기존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중소기업만 계속 납품하게 되고 신규 기업들은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우선구매 제도로 활용을 해도 이게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공공기관들에서 뭐 그래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8년도에 만든 제도가 시범구매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공공기관에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R&D 자금을 몇 조도 드리거든요. 진짜 솔직히 저희 중기부 예산으로 중소기업한테 R&D 예산을 끝없이 쏟아붓는데 기술 개발하고 데스밸리를 못 건너고 막 이렇게 잘 안 되는 기업들도 막 있으시니까 도대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나오는 게 그거예요. 감사에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계약을 우리가 해줄게.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줄 테니까 너네는 그냥 구매 계약 거기 제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줘라고 만든 제도가 시범구매 제도입니다. 이제 이게 유통센터 공공구매팀에서 대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1년에 4번 정도 공공기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너네 그 올해 필요한 제품이 뭐 사고 싶은 제품이 있어라고 물어보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경가원, 경기TP 이런 데서 뭐 무슨 제품 사고 싶습니다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은 그거를 저희가 올려요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경가원에서 무슨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데 이 제품을 팔 수 있는 분들은 아니면 제품을 만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하면 신청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한 제품을 경가원에 보냅니다. 경가원에 보내서 그 당신들이 사고 싶은 제품하고 이 기업들 중에서 사양이 맞는 기업들이 있느냐 맞는 게 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그 제품을 가지고 전문기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임한 전문위원들까지 모여가지고 구매하는 게 맞느냐 사양이 맞느냐 얼마를 구매하는 게 맞을 것 같으냐 이런 걸 다 협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금액 결정 계약해 라고 딱 하면은 나중에 경가원하고 여러분은 계약만 맺으면 됩니다. 시범구매제도라는 것들랑 기술개발 우선구매제도가 그러니까 기술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용하시면 되게 좋은 제도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이 2월 9일이죠. 2월 9일이면 아마 1차 진행되고 있을 텐데 이게 거기 유통센터 홈페이지나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일정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니까 SMPP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SMPP하고 많이 친숙하셔야 됩니다. SMPP가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이니까 종합정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 거기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선구매제도 활용하시려면은 뭐 경가원에서 뭐 구매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그런 걸 많이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 상담회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지방청에서 하는 건데 뭐냐면 이제 저희가 또 여러분들이 판로를 개척해 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3-4번 정도 저희 경기도만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105개가 되거든요. 거기 공공기관에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 경기청에서 3월 말에 공공구매 상담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어떤 제품을 구매할 건지, 얼마 정도 구매할 건지라고 수요조사한 다음에 이걸 또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하고 그 협단체에 보내서 뭐 한 10개 공공기관이나 20개 공공기관이 이런 걸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회원사나 이런 데 알려가지고 저희한테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은 경과원하고 신청한 기업들하고 한 4개가 된다 그러면은 시간 날짜를 정해가지고, 지금 2019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했었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은 온라인으로 진행했거든요. 시간을 나눠가지고 상담해서 구매를 팔로 하실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앞서 설명 자세히 들으셔야 되고 많은 관심을 가셔야 되는 R&D 분야의 자금을 진짜 열심히 따셔가지고 기술 개발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하신 다음에 진짜 이거는 빌 게이츠나 뭐 누구죠? 애플 창업자 그 아이폰 만든 그 사람도 따라가지 못할 기술이야. 근데 이 공공기관 이 철밥통 뭐 이렇게 저도 공무원이지만 얘네들이 못 알아주고 나를 잡상인 취급해.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해야 되지 할 때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제도하고 시범 구매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판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책자에 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시범 구매 제도는 유통센터 공공구매 팀이 있거든요. 거기에 문의하셔가지고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구매 제도는 그냥 SMPP 들어가셔가지고요. SMPP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각 공공기관들이 어떤 구매 계획이 있는지 뭐 확인하셔가지고 저희한테도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김경배 사무관한테도 전화하셔가지고, 사무관님 저 SMPP에 여기 어디 공공기관에 공문 보내달라고 했는데 확인하셨어요? 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의무거든요. 저희는 신청만 하시면은 저희는 그걸 받아가지고 무조건 공공기관에 보내서 협의하라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은 기술 개발하신 자신감을 가지신 것인 거고, 저희는 여러분들의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이제 작년부터 창업기업 우선 구매 제도가 또 생겼어요. 옛날에는 창업기업 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 비율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창업기업 제품 우선 구매 비율이 15%가 되거든요. 공공기관들이 자기 제품 물건 살 때 창업기업 제품은 무조건 15% 이상을 사야 돼요. 그것도 이제 활용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기술 분야랑 판로 분야를 했지만 창업부터 자금만 뺀 나머지 부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350여 명 있으시고 연간 2,500억 정도를 자금으로 1997년부터 24년 정도 된 조직이 있고요. 해외에 19개, 국내 거점이 한 7개 있고요. 연간이 25,000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원에 보건원이 있고, 시흥에 서부 권역센터, 그다음에 의정부에 있고, 판교에도 있고, 그다음에 포천에, 그리고 안성, 평택 출장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자 95쪽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 사업 안내해 드릴게요.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발굴을 해서 인증하는 제도인데 연간 한 200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되시면 인증서와 현판 그리고 BA 마크를 활용한 권한을 부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금리 혜택 외에 BI를 활용한 인증 BI를 활용한 포장재 제작과 광고 홍보 지원 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지나 일하기 좋은 기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과 가정 양립을 모범적인 기업한테 지원한 제도인데요. 연간 30개사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증서와 인증패 그리고 현판을 드리고 있고요. 경기도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0.3%의 금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책자 97쪽 되겠습니다. 경기도 착한 기업 선정 및 CSR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공헌한
기업에 대해서 그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한 연간 10개사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 그 선정이 되시면 그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기업당 1,00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유망 환경기업 그 지정 및 인증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그 환경기업 발굴을 한 건데요. 여기도 한 3년 이상의 환경사업을 영위한 기업인데 한 15개사 정도를 저희가 발굴해서 인증을 하고 있고요. 인증된 기업한테는 지정서와 현판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재산권 및 마케팅 지원 자금으로 기업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개발 판로 생산 맞춤형 지원 사업인데 아마 여러분한테 가장 많이 인기가 있고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전 분야를 혁신 바우처, 수출 바우처처럼 저희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소기업한테 가장 많은 분야를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특허부터 홍보 판로, 제품 생산에 대한 모든 전 분야를 지원했는데 이 사업은 시와 도가 매칭 펀드로 이루어져 있어서 성남, 안산, 안양, 과천 요 기업은 그 해당 시에서 매칭이 안 돼 있어서 요 기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게 시 내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고 나오면 얼른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한 1,000개사 내외를 지원을 해드리고 기업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요 패키지를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으십니다. 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와 시가 매칭 펀드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이 또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지역은 제외되고 나머지 지역은 다 지원이 가는데 연간 저희가 270개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된 기업은 디자인 사전 진단, 디자인 개발 그리고 디자인 챌린저스 분야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이라 미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기술 혁신과 수출 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연간 40개사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당 3,800만 원 내에서 제품 혁신 분야 5개, 시장 개척 분야 2개 분야, 그리고 스마트 혁신 분야의 3개 분야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인데 아까 중기총에서 요거 간단히 책자에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없는 내용은 그 책자 106쪽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중 수출 선도 기업 쪽으로 저희가 육성하기 위해서 50개사 내외를 전국에 200개사 중인데 경기도에서는 50개사 내외를 저희가 저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 사업은 신청 자격하고 제외 대상이 좀 명확히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이 길어요. 간단히 되지만 책자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증시 상장 지원 사업입니다. 증시 상장에 관심 있는 기업한테 컨설팅 지원과 그리고 상장 비용을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기업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거 규제 샌드박스 지원 사업입니다. 책자는 22쪽에서 23쪽이 되는데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신산업이나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을 주어서 기존의 규제에 대해서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기업한테 좀 신청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그리고 선정이 되시게 되면 나중에 실증 특례를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대표이사가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는 아니면 여성 확인증을 가지고 계신 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여성기업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과 사업화 지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인데 기업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 사업은 경쟁률이 10대 1 정도 굉장히 여성기업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경에 공고를 할 예정인데 혹시 대표이사 여성기업이 계시는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 사업화 사업인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바이오, 2차 전지, 저전력 반도체, 탄소 포집증, 친환경 소재 저탄소 신산업 분야의 주력 기업이나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인데 제품 혁신 분야에 5천만 원 그리고 공정 혁신 분야에 1억 원을 지원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이제 판로 쪽 말씀드릴게요. 아마 지피오 코리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년 10월 말에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개최 일시가 올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되고요. 입장이 가능한 국내 MD
200명을 초청을 드리고 해외 바이어도 400명인데 아마 온라인으로 아마 제품을 다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작년에는 저희가 오픈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시회 가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요거 한번 참석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해외 사무소가 있다고 말씀드린데 그 사업인데 그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그 9개국 14개소에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태국 방콕, 인도 뭄바이, 그다음에 중국 지역에 5개 있고요. 그다음에 케냐의 나이로비, 이란 테헤란, 그다음에 러시아의 모스크바, 그 미국 LA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GBC 그 마케팅 사업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해외 사무소를 활용해서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 주선까지 저희 그 해외 사무소 직원들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집회입니다. 요 사업은 전시회하고 상담회가 결합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시장성과 성장성이 높은 지역에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인도 뭄바이 지역에 5월, 그리고 일본 도쿄 지역에 6월, 태국 방콕 지역에 9월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 단체 간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그 유명 전시회에 한 10개사 내외의 단체를 구성을 해서 지원한 제도인데요. 예산 지원을 보수 임차료하고 장치비 편도 운송료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 지원으로는 장치 운송 여행사 외에 전시회 참가 전 사전 제반과 그리고 사전 마케팅과 사후 관리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그 세부적인 그 전시회 내용은 3월경에 그 이지비즈 내에서 그 게시가 될 예정인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해외 사업은 3개월부터 5개월 전에 공고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6월에 전시회가 나간다, 그러면 1, 2월에 공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해외 사업은 특히 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같이 가는 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전시회를 사전에 신청하고 선정을 받으시고 나서 갔다 오시고 나서 사후에 정산받는 그런 제도인데요. 기업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올해는 40개사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축소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거의 한 3배 정도가 줄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조금 다른 쪽으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통산적 진단의 시군에서 아마 시장 개척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어하고 수출 상담하는 지원 제도인데 대부분 화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의뢰하는 시군이나 그리고 이걸 실행하는 저희 경계원에서도 달라요. 그래서 지역별로 본원과 아까 북부센터, 남부센터, 서부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책자가 아마 그 167쪽에서 168쪽에 똑같은 형태로 아마 그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3개월 전에 의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출 상담 및 화상 서비스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그 디지털 무역 상담실을 저희가 진흥원 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해외 그 사무소를 통해서 그 바이어 매칭을 해서 화상 상담을 하도록 그런 제도인데 저희 그 통역도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화 팔로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이런 거 비용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책자 175쪽에 아마 그 진행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 멘토링 지원 사업은 그 은퇴한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 1대1 전담 멘토링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수출 실적이 500만 불 이하의 기업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출 초보 기업한테는 굉장히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그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기업 SS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불합리한 제도나 아니면 지원 사업을 잘 모르겠거나 그리고 정보 부족으로 뭔가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 SS 상담센터에서 그 전문가랑 상담이 가능하고 아니면 이 사업은 근데 시하고 도하고 역시 같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에서 해결할 일이 있으면 시에서 아마 응답이 갈 거고 그렇지 않고 어떤 기업적인 구체적인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이 있다. 그럼 저희 상담센터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담센터는 여기 경제과학진흥원 그 본원 수원에 있고요.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가 이렇게 자금, 수출팔로, 재무회계,
법률, 기술, 특허, 인사노무, 창업벤처 분야별로 있고 이게 요일별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둘째, 넷째 목요일은 전문가 상담 대회를 별도로 이 분야가 안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책자 그 커버에 뒷장에 딱 열면 이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설명한 것이 도대체 어디서 신청해야 되냐? 그러면 저희가 항상 그 경제과학진흥원의 대부분 사업은 여기 이지비즈라는 사이트에서 그 사업 공고가 나오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메일 체크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안 해놓으시면 일일이 내가 가서 찾아봐야 되는데 해놓으시면 사업 공고할 때마다 자동으로 수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쁘신데 이런 거 팁으로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판로 분야, 수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트라가 이제 공사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고요. 올해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저희는 올해 지금 60년 된 창립된 지 60년 된 기관으로서 저희가 수출 1억 불부터 수출 5천억 불까지의 모든 과정을 저희 코트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 해외 시장 정보 생산 전파 사업, 외국인 투자 유치, 해외 투자 진출 지원, 글로벌 취업 창업, 정보 위탁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트라의 가장 큰 장점은 해외 조직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4개국 127개 무역관이 있습니다. 해외 거의 전 세계 없는 지역이 없이 다 저희 무역관이 있고요. 무역관 리스트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자료가 그 책자에는 없다고 그러네요. 책자에 없고 그냥 이 PPT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수출 위주 경제 구조로 돼 있죠. 근데 저희 전체 수출액의 한 70% 내지 75%를 대기업이 하고 있고 나머지 그 한 부분을 중소기업이 하는 이런 수출액 비중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통계로 보면 국내 중소기업 수가 한 350만 개 되는데 그중에 1년에 수출을 한 번 이상 하는 중소기업이 10만 개가 안 됩니다. 9만 5천 개, 9만 6천 개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개수가 굉장히 적어요. OECD에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코트라가 가장 최근에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그런 중소기업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늘려보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만은 중소기업 때문에 경제를 다 끌고 가고 있거든요. 중소기업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특정 대기업들이 경제를 끌고 가는 형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GCL 테스트라고 있는데요. 저희 코트라 수출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그 신청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수출 역량이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인데요. 저희가 그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127개 무역관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도 뭐 유선 상담,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채팅 상담이 있는데 가장 그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온라인 상담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어떤 특정한 무역관에다 대고 직접 질문을 하시게 되면 무역관에서 3일 안에 1차적인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중소기업들이 또 그 힘들어하는 게 직원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수출 관련된 또 전문 직원도 없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코트라를 방문하면서 상담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동 코트라라는 그 제도가 있어가지고 저희 지방에 12개 지원단이 있고 본사에도 있고 뭐 상담공에도 다 이 전문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 코트라를 신청하시면 저희 전문위원이 여러분 회사 일정에 맞춰서 찾아가서 상담해 드리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우리나라가 내수 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대기업에 납품만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하는 내수 기업들을 수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내수 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국에 한 200명 가까이 전문위원이 있고요. 저희 코트라 내에. 저희 그 경기 남부 지원단만 해도 한 28분이 계십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연간 저희 지원단에서 경기 남부 지역에만 한 850개 내지 한 1000개사를 갖다가 저희 전문위원이 담당해서 그중에서 한 30%를 수출 기업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1대1 컨설팅,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해외 바이어 발굴 인ኳ리를 제공해서 1년 동안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홈페이지에서 한참 신청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GCL 테스트를 40점 이상만 맞으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수출액이 제로인 내수기업이 3,000개사, 그 다음에 전년도 수출액이 10만 불 이하인 수출 초보 기업을 1,500개사 했고 4,500개사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인데요. 큰 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클라우딩 펀드 플랫폼 입점 지원 사업이 있고 아마존 로켓 스타트 입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초기 스타트 업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시리즈 A 이상인 좀 규모가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뭐 이렇게 사업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지사화 사업인데요. 저희가 특히 코로나가 지금 만으로 한 2년 됐습니다. 지금 딱.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출을 하든 바이어를 뭐 만나든 해외를 출장을 많이 가시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여의치가 않지 않습니까? 이 코트라 지사화 사업의 그 활용 가치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화 사업을 20년 동안 한 2,500개사를 갖다가 매년 지원을 했는데 지금 4,000개사가 지원 규모가 넘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만큼 자기가 거래하는 바이어를 관리를 한다는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신규 바이어를 또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뭐 전시회도 옛날에 많이 갔는데 전시회도 지금 요새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신 저희 이제 무역과에다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 목적이 지사화 사업이고요. 하는 방식은 저희가 한 기업이 그래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내면 1년 동안 이런 지원 내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무역관의 한 직원이 7개사를 담당하는 겁니다. 7개사 이내를. 저희 코트라는 다른 기관하고 좀 틀린 게 정부 기관이지만 저희가 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모든 사업들이 무료 아니면 유료인데 유료인 경우 예를 들어서 지사화 사업을 어느 지역에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정부 예산을 거기다 한 3, 400만 원을 또 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50% 정도나 50% 이하의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는 정부 예산을 거기다 쏟아부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견기업을 위한 사업이고 중견기업은 이제 두 가지의 규모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70%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중견기업은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중견기업이다 그러면 내가 해외 마케팅에 우리 코트라 무역관을 활용해서 2억 정도의 1년간의 마케팅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50%니까 자기가 1억 내고 회사가 1억 내고 정부에서 저희 코트라가 1억 내서 2억을 갖고 이제 뭐 해외 전시회도 가고 뭐 바이어랑 상담도 하고 이런 마케팅 활동에 그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별인데요. 전문 산업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조선해양기자재, 전력기자재, IT전자, 항공 등 전문 분야별로 저희가 전담 팀이 본사에 있고요. 그 해외에서 전담 무역관이 있어서 특징에 맞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인데요. 이 코로나 전에도 약간의 저희가 바이오라든지 의료 서비스가 약간 수출액이 계속 늘려 왔었습니다. 최근에 의료 관련된 기기라든지 뭐 바이오 관련된 이 중소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IT 지원 센터인데요. 저희가 크게는 실리콘밸리, 베이징, 도쿄에다가 86개의 사무 공간을 갖고 IT 업체들을 갖다가 사무실 입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현지에서 마케팅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글로벌 파트너십인데 이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이고요. 이거는 해외 공공조달 시장인데 저기 조달청에서 공공조달해서 그걸 통해서 중국의 뭐 LED라든지 제품 업체들이 국내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해외 그런 시장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뭐 미국 같은 건 워싱턴 그 조달 시장이 있는데 거기 워싱턴 무역관에서 중소기업 중에서 거기에 들어갈 만한 업체를 찾아서 그 입점할 수 있도록 그 조달청의 조달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조달 시장은 뭐 미국도 크지만 또 아시아로 봐서 싱가포르, 뭐 이런 홍콩 뭐 이런 지역도 굉장히 크거든요. 대표 저희가 해외 마케팅 사업인데요. 해외 시장 조사 사업입니다. 해외 사업 파트너 연결 지원 사업, 이건 바이어를 갖다가 자기가 발굴해 달라는 사업이고요. 저희 부가세에서 33만 원 정도 됩니다. 바이어를 발굴해서 그 무역관을 통해서 그 교신하고 상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그 제품에 대한 항목별 그 현지의 시장 조사, 해외 시장 조사라든지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내가 어떤 원부자재를 갖다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급선을 조사하는 거, 거래선 관심수 조사, 맞춤 해외 시장 조사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인데요. 물론 아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못 가고 있지만 많이 그 출장을 가신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공항 픽업서부터 상담 지원, 통역, 뭐 계약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비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일반 서비스가 있고요. 프리미엄 서비스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수술 상담에는 화상으로 거의 다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연간 수술 상담의 건수가 5만 건이 넘거든요. 굉장히 늘었죠. 화상 상담 때문에. 그래서 각종 사업이 다 지금 그 화상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하다못해 이제 무역사활단도 저희가 연간 한 200회를 하는데 전에는 직접 다 해외 갔었지만 요새는 다 화상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그 해외 진출 사업이고요. 온라인 유통망 이전 지원 사업은 지금 모든 기관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일본, 동남아, 대만, 일본 이런 데 사이트를 입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해외에 이제 자기 중소기업 제품이 저작권에 침해받았다, 카피를 당했다든지 이랬을 때 그걸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인데요. 여러분들이 저희 코트라 회원 가입할 때 내가 그 코트라에 대한 사업 안내나 시장 정보 갖다 매주 받아보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이 뉴스가 메일로 계속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준비해서 작년에도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이제 만든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트라이빅이라고 그 빅데이터하고 AI 기능을 이용해서 해외에 대한 각종 정보를 갖다 여러분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역 투자 통계고요. 자기 제품에 대한 제품이 해외에 얼마큼 수출되고 그 해외에서는 얼마큼 또 수입되는지를 갖다가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고요. 국가별 시장 정보, 그 국가별의 그 제품이 어떤 시장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상세히 보여주는 그 보고서 형태로 여러분한테 받아볼 수 있고요. 품목별 유명 시장, 자기 제품이 해외에 나가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는 얼마큼 수입을 하는지, 어디가 유명한지를 갖다가 자동적으로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별 맞춤 정보인데 그래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코트라 어떤 사업을 참여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상담 이력이 있는 건지 이런 정보를 갖다 제공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관심이 잘 많은 잠재 파트너 정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는 어느 회사가 그걸 수입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아쉬운 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정보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누구고 전화번호까지는 안 나오는데 회사의 대표 메일이든지 회사 대표 전화번호까지는 공개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갖고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해외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고요. 다음은 투자 유치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그 수출 마케팅의 큰 한 축이 있고 또 투자 유치 지원 사업이 한 축인데, 또 해당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해외 투자 유치를 받겠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냥 개요만 설명을 드려서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 벤처기업들의
공공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투자가 발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